안녕하세요. 조일교입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공매도 특집을 저희가 1시간 동안 얘기할 텐데요. 왜 공매도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한 2개월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권정호 파트너, 자주 뵙습니다. 김동엽 파트너 이렇게 세 분. 제가 원래 두 분 좋아하시는데 오늘 또 같이 하니까 좀. 누구를 더 좋아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하고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왜 또 짓궂은 질문.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토론을 좀 하시는데요. 제가 두 분들을 모신 거는 아무래도 이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정책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캠페인적인 얘기도 해야 돼서 아무래도 주식 바닥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연륜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했기 때문에 제가 두 분들을 좀 강력하게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주제 좀 확인하고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좀 재밌게 그렇지만 좀 약간 토론적으로 살아있는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가요. 증시 불안 부추기는 공매도. 근데 이게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먼저 토론을 좀 해볼까 싶은데 일단 찬반. 근데 제가 우리 들어오기 전에 공매도에 대해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권정호 대표님은 공매도에서 좀 약간 반대 의견이시고 우리 김동엽 대표님은 그렇게 찬성은 아닌데 그래도 뭐 그게 뭐가 좀 나쁘냐 순기능도 많이 있다라는 의견이 좀 달라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좀 짓궂은 질문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공매도 뭐가 문제인가요? 권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왜 자꾸 이렇게 찬반 논란이 이게 뜨거운가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우리 그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 그죠? 하락을 하면 우리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뭐 다 같이 손해를 보겠지만 그 중에서 손해를 좀 크게 보는 사람들은 아무튼 개인이 아니겠나, 그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모든 제도라는 게 사실은 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어쨌든 가장 불리한 쪽은 개인들이죠, 그죠? 또 가장 유리한 쪽은 어쨌든 외국인들이고 기관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유리한, 그죠? 이런 제도라고 하고 또 반대로 개인들이 불리한, 그죠?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 저는 마땅히 좀 뭐라고 할까, 뭐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저는 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폐지 자체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폐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감독 뭐 금융위기가 됐던 그죠,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규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죠. 아,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지금 뭡니까? 사실 저는 요즘도 이제 우리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뒷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그러면 그때는 무슨 개인들은 다 피해를 입고 지금 만진창이 됐는데 그때 그거를 뭐 다시 지원을 해본들, 강화를 해본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권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매도를 폐지한다라는 발언은 좀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폐지한 국가가 있긴 있나요? 일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있나요? 뭐 시행을 하다가 폐지까지 한 건 아니고 네. 어려울 때 뭐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한시적으로 뭐 6개월, 1년 정도 정지를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폐지까지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그러면 굉장히 좀 쇼킹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 제 얘기를 좀 듣고요. 그러면 공매도가 지금 그러니까 폐지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나라가 그만큼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폐지를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폐지를 누가 시키겠어요?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정도까지 제가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주식시장에 제가 30년 동안 종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공매도 때문에 힘들다, 그죠? 또 뭐 어떻게는 공매도 때문에 뭐 이렇게 주식을 못 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 불과 한 5년? 그죠? 5년 요 전후예요.
그죠? 그럼 뭐 과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주가가 급락 안 했습니까? 15년 전에 급락 안 했어요? IMF도 있었어요. 그죠? IMF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뭐 공매도 때문에 못 하겠다. 근데 왜 지금 그러면 이런 공매도 때문에 못 하겠다. 주식 못 하겠다. 그럴까? 그럼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 많이 했죠. 근데 그렇죠? 어. 여기서 제가 하나 정답을 딱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이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사실은 뭐 850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그때 공매도 때문에 못 사겠다.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2008년도 그렇죠. 있었어요? 물론 금지는 뭐 일시적으로 금지는 시켰지만 8개월 동안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못 하겠다가 아니고 그건 자발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시킨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럼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불만들이 없었을까? 그때 이제 외국인들만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도 물론 공매도를 하지만 국내 기관들이 공매도에 뭡니까? 공매도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뭡니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권 대표님 지금 얘기하신 거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할 때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안 아니,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 그때는 이제 약간 순기능적인 부분으로 많이 공매도를 했고, 그죠? 순기능. 어. 근데 이제 국내 기관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들으면 뭐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으나, 아니, 나빠도 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동안에 가장 불만이 뭐였냐 하면, 아니 외국인들은 저렇게 공매도를 주가가 급락을 하면 해지를 해서 뭐야 수익 보전을 하는데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뭐야 손실을 봐야 되는. 그게 사실은 10년 전에, 뭐 15년 전에 우리 국내 기관들의 가장 불만적인 요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불만적인 요인들을 결국은 뭐라 그럴까 이제 합법적으로, 그죠? 이제 공매도를 한국형 헤지 펀드를 설립을 이제 하게 된 게 결국 사실은 이제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이런 뭡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많이 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 대표님이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기관들이 왜 공매도를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도록 공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잠깐만.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제가 김동엽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가용한 수단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처치하겠다. 그다음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언제든지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지금 일시적으로 금지 안 시키는 이유에는 방금 얘기했지만 2018년도 공매도 금지 기간인 8개월 동안 코스피는 3.4% 하락했고 코스닥은 10%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미국의 신용위기 때는 3개월 동안 공매도를 일시 금지시켰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정책이 두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코스피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것들을 좀 립서비스만 하고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제가 뭐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서 아니, 본인 생각하시면 정부의 됩니다. 입김을 뭐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공매도 아까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굉장히 욕하실 수도 있겠으나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되고 논리적이라면 네. 그걸 왜 욕합니까? 욕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아니, 좀 저는 판단해야죠. 차라리 욕 들어먹고 그냥 욕바지 아이, 그렇게 해소 생각하지 역할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96년도에 공매도가 도입이 돼서 23년째를 맞이하지만 그동안 앞서서 우리 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항상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딱 두 번밖에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런 배경이 된 거는 일단은 뭐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공매도 금지 계속 습관성처럼 하게 되면 외국인들 다 떠난다.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미 정착이 돼 있는 제도인데 장 빠진다고 공매도 금지시켜서 억지로 부양을 시키거나 더 빠지는 걸 막은들 그 공매도를 영원히 없앨 뭐 곤지를 할 게 아니고
풀어주면 그 이상으로 더 충격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놀 수 있는 어떤 운동장이 좁아지게 되면 그만큼 놀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우리나라를 이탈하게 된다는 면 그리고 공매도의 가장 이제 순수한 순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품을 제거한다는 버블을 거잖아요. 제거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도입이 된 이후에 가장 잘못되고 있는 거가 앞서서 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매도를 시스템을 도입은 했으나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일부 하고 있지만 유수의 유럽이라든가 일본, 뭐 미국의 공매도 그 성향을 보면은 보통 시장의 거래 대금의 30~40% 정도씩 공매도가 매일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뭐 제가 생각하는 5분의 1, 한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공매도가 굉장히 작거든요. 시장 규모가. 그러면서도 장 빠질 때 우리 개인 투자가님들께서 느끼는 공매도에 대한 폐해는 진짜 그런 거죠. 교통사고 어디 일부에 많이 난다고 차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총기 사고 많이 난다고 총을 뭐 다 없애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일부 아주 특정한 종목들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이 보여지는 게 최근에 예전에 2000년도 이전에는 공매도가 얼마나 처지는지에 대한 총계조차도 사실은 웬만한 투자가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라고 보는데 지금 모든 정보가 개방이 돼 있잖아요. 최근에 신라젠 같은 경우 잠깐 하나 예를 들면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하한가를 쳤는데 그거 전에 일주일 동안 공매도가 급증을 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에 의한 공매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소 일주일 동안 그 전에 한 3~4% 정도밖에 안 쳐 있던 공매도가 12%, 13%씩 일주일 동안 친 다음에 그 이슈가 나오고 3일 한가를 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악재에 대한 이슈를 먼저 알고 공매도를 우리가 쳤다라고 아무리 얘기- 지금 네. 평평한 운동장이다 정보가 네.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암묵적으로 느끼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에 비해서 우월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 한 수 접어두고 사실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지 누구나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아주 독보적인 사례들이 딱 일어나니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거 빠질 때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있는 주식 눈물을 머금고 파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왜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런 사전 정보성 이런 정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물론 확정을 할 수는 없으나 왜 일주일 전에 그렇게 공매도가 급증을 한 이후에 그런 악재성 이슈가 나오고 큰 하락을 가져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김 대표님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뭐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공매도 비중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좀 순기능이 훨씬 더 많고 역기능이 좀 적은데 왜 우리나라는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기능이 많이 나오는가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제공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문제 시대는 그런 종목들 아주 일부 종목들이 너무 부각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언론이라든가 개인 투자가 분들이 물론 뭐 많은 청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자극적인 거 굉장히 원하거든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냥 순수한 얘기들보다는 뭐 이게 굉장히 문제야라고 해서 이게 뭐 구독수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어떤 서로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몇 군데 종목이 탈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시장에 전부인 양 많이 돋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제가 권 대표님한테 넘기기 전에요. 다음 CG를 보면서 자연적으로 넘길게요. 그러니까 다음 CG가 뭐냐면 다음 우리가 토론할 주제는 투기적인 공매도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지금 권 대표님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금 2008년 전까지 2010년 전까지는 외국인들만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기관들의 어떤 공매도가 좀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투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부분이 부정적이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예, 한번 한번 보시죠. 말씀드리면 6번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6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6번.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6번 이제 이 공매도 현황이에요. 공매도 현황. 그 이제 우리가 2012년, 그러니까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공매도 수량 자체가 7억 주, 그죠? 또 밑에 보면은 뭐 2010년도에 뭐 8억 주, 4억 주 그랬죠. 그러니까 저 때는 뭐냐하면
외국인들만 공매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외국인들은 이렇게 주가가 뭐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시장이 좀 괜찮았잖아요. 그죠? 2008년도에 미국 위기 오고 주가 상승한 추세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2012년부터 보시면은 이제 수량이 그죠? 극도로 증가되죠. 왜 저렇게 갑자기 증가될까요? 자, 2013년 가면 15억 주예요. 또 2014년 가면 20억 주, 30, 40억 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2011년까지는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미국 시장과 동조 현상을 보였죠. 근데 2012년부터는 반대로 미국과 이제 반대의 길을 빠지진 않았죠. 그죠? 미국은 사상 최고를 갔는데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뭡니까? 그때부터 횡보를 시작을 했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 공매도와 연관을 지우면 그럼 왜 2012년부터 저렇게 급작스럽게 공매도 거래가 늘고 갈수록 그렇잖아요. 미국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계속 4년, 5년 동안 못 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한 번도 생각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저는 왜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했느냐. 저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이제 제가 또 표를 하나 있다가 이거 봤죠? 보셔도 돼요. 보셨죠? 예. 다시 한번 더 봐보세요. 보시면 지금 뭐 작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까지 보세요. 작년 2018년도까지 거의 40억 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했을 때는 많으면 한번 8억 주, 그죠? 뭐 5억 주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10억 주, 20억 주, 30억 주, 그죠? 공매도 뭡니까?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이건 기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가? 앞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말 그대로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2013년부터 그러니까 12년 말에 이제 처음으로 법인 허가를 해준 거예요. 설립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걸 이제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13년부터 이제 본격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또 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게 이제 뭐냐 하면 과거에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을 때 저게 이제 2011년도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 5월 달부터 5월 12일부터 해가지고 6월 8일 날 이 데이터를 그죠? 저는 공매도 연구를 참 한 10년 아니고 한 7, 8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OCI예요. 그죠? OCI 그냥 저희 이제 가만히 보시면 지금 OCI가 주가가 저 당시에 보면 뭐 57만 원, 막 60만 원 이때 가격대잖아. 그죠? 이때부터 이제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이게 이제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CI가 저때 뭡니까? 우리가 폴리실리콘 하죠.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60만 원까지 가는 기억이 나시죠? 그 당시에 이제 뭐냐 하면 그때 이제 말 그대로 그 2011년, 12년 이게 정점이 된 거예요. 이제 실적에 대한 정점. 또 태양광이 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OCI가 태양광 돈 버니까 옆에 있던 현대중공업도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 합니다. 삼성도 합니다. 현대도 합니다. LG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다 폴리실리콘 한다고 나섰죠. 그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되겠지 모르겠으나 이때 아마 이제 기억나시는 우리 투자자들은 차화정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네. 차화정. 네, 네. 그죠? 차화정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다음에 좀 시간이 많으면 하겠지만 저 당시에 하루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친 게 30만 원씩 쳤어요. 근데 30만 원 쳤는데 결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투자 자문사. 그 당시에 우리가 레버 카운트 아시죠? 그죠? 주가 뭐 그때 말 다 나왔잖아요. 이거 OCI 뭐 앞으로 100만 원 보낸다.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 밀어붙이는데 누가 외국인들이 거기서 공매도를 이 말은 뭡니까? 이게 버블. 그죠? 버블인 상태에서 말 그대로 순기능을 외국인들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OCI가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 한국형 헤지펀드들이 나오기 전에 2000 그렇죠. 한번 전에.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2013년 전에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는 OCI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너무나 과도하게 버블로 가니까 그렇지. 그거를 자문사들은 그 성장성이 좀 과도하더라도 그냥 분위기상으로 막 밀어붙였는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는 건 공매도의 순기능인 버블이 잘한 거다. 그렇죠. 근데 그 헤지펀드가 들어오면서 공매도 양상이 어떻게 변질되니까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면 저게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있어야 하는 순기능 역할을 그렇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공매도라는 게 사실 앞에 버블을 꺼주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유동성을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으니까 펀드 자금도 없고 뭐 장 빠지니까 돈 들어옵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때 이제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이 바로
유동성을 유발시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기능 부분에 지금 우리 시장에 이제 요건 지금 센터- 순기능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잠깐 봐보세요. 차트. 그다음 차트 한번 봐보세요. 저게 이제 역기능의 예시가 이제 최근 일이에요. 네. 제가 이제 셀트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어. 예, 예. 셀트는 말씀드리지 않고 최근에 이제 역기능 부분에서 이제 메지온이라는 주식을 아시죠? 예. 그죠? 메지온. 그러니까 메지온이 이제 보시면 6월 27일 날, 그죠? 28%가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죠? 28%. 그러니까 왜 저는 급락을 했을까? 뭐 아시잖아, 다. 그죠? 그러니까 28일 이틀 동안의 주가가 거의 51% 급락입니다. 그러면 27일 날 어떤 양상이 나오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공매도 수량이라고 나오죠. 26일 날은 공매도가 2,400주예요. 그죠? 그리고 25일 날은 공매도가 4,000주예요. 그런데 28% 급락하는 전날 26일 날, 27일 날인가요? 27일 날은 얼마예요? 그죠? 96,000주죠. 96,000주. 그럼 지금 96,000주 뭐예요? 공매도잖아. 그죠? 그럼 저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 뭐 다 아시잖아. 그죠? 시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 메지온이 임상에 실패했다는 루머가 돌았죠. 그러니까 이게 제 할 말은 뭐냐 하면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정보가 나오면 그냥 그걸 믿지 한데 뭐 알 길이 없잖아, 그죠? 그럼 공매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루머를 퍼뜨리면서 공매도를 96,000주를 때리는데, 그죠? 이게 과연 개인들 보고 주식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여기서 저도 좀 이 진행을 할 때 약간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 종목들에도 이렇게 일부 이제 한정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전체 시장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종목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종목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매도의 역기능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에 대한 그런 과도한 그런 공매도가 막 나와서 그 기사가 막 부각이 되니까 마치 전체 시장이 공매도가 금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뭐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앞서서 우리 권정우 대표님 설명하실 때 나왔던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12년도 전에는 우리나라 공매도 잔고 수량 자체가 1%가 안 됐어요. 그렇죠. 최근에 지금 보니까 저도 막 확인해 보니까 4%대 왔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지금 40%가 넘거든요. 유럽 같은 데 30%가 넘고. 사실 지금 이사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게 조금씩 오히려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게 아마 10년쯤 지나면 유럽 수준 아마 일본 수준까지 되면서 공매도라는 게 정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될 텐데 지금은 뭐 좋게 말씀드리면 진짜 과도기죠. 그래서 공매도 시장 자체는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일부 종목에만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개 종목만 활성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이게 폐단이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공매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 기관들이 오히려 좀 장난을 치는 어떤 흐름이 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거의 바이오 종목들하고 일부 소형 중소형 종목들에 막 매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이 며칠 전에 공매도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할 정도면 바이오의 회장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오가 유독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일부적으로 성장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과하게 쳐서 오히려 그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렇죠. 그게 그런 문제인 것들이 거죠. 외국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이 그런 형태로 그렇죠.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저희가 분노하는 건 뭐냐면 그 기관들의 공매도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개인 그 주식을 발행한다 이런 거 이제 보다는 뭐 대차를 어차피 해올 거 해야 아니에요. 되니까요. 정권사가 됐든 여타공이 됐든 그죠? 이제 또 하다못해 뭐 일부 개인들도 이제 주식을 대차를 해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지금 뭐 삼성전자를 만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차
뭐 이자 얼마 막 받고 내가 1년 동안이든 뭐 6개월이든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알고 빌려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식이 대여된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좀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 HTS 계좌를 개설해서 HTS를 하면 예 그리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동의. 그런가요? 안 읽어보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동의 할 때 그 내용에 우리가 당신이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그 주식을 대차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 하니까 그걸 가지고 대차를 해서 또 공매도를 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권 대표님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전화해서 내 주식을 대차하지 마라. 대차한 것들을 상환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HTS에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 공매도를 쳤던 그걸 청산해서 갚아야 되니까 오히려 바이오에 몰려있던 이런 공매도의 그런 지금 악기능이 오히려 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이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헬릭 스미스가 이런 형태를 해서 최근에 주주들끼리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서 그날 2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공매도의 어떤 기능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일부 종목들 또 기관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쁜 어떤 행태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좀 방지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제 후반에 가면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공매도에 과도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게 성장성이 좋은데 공매도가 많이 들어간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매도 자체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교란시키고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뭐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기관들이 무분별하게 공매도를 하면서 이것들을 특정 종목에 자꾸 이용하면서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서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자체가 공매도에 의해서 굉장히 역기능을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저희가 우리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성장성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2011년도에 OCI처럼 성장성이 꺾인 종목들을 공매도 치는 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과도하게 쳐갖고 그네들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종목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건 우리가 또 고발하고 괜찮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방송 나와서 종목 추천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죠? 일단 그러면 어떤 섹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바이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오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지 개념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불만들 부분에서는 어떤 해지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약간 수익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 이게 없는 말도 만들어서 주가를 빼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주가를 빼뜨리 뭐 돈을 번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거기에 취약한 쪽 산업이 삼성전자의 말해서 공매도를 친다고 해서 그 주가가 누가 주위에서 믿겠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루머를 퍼뜨린다고 해서 누가 믿겠어요? 그런 이제 특히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죠?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죠? 미국도 뭐 전기차 회사가 뭡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사상 최대의 공매도를 치기도 하지만은, 근데 미국은 이제 뭐냐면 이거를 역으로 이거를 쇼크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다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세력들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도기 부분에서 아주 미숙하다. 그죠? 그러니까 미숙할 때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놔둬도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주가를 공매도 쳐서 빼뜨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 기관들이 제가 삼성전자 루머 퍼뜨리고 공매도 냅다 친다고 해가지고 주가 빠지겠습니까? 그럼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이제 아주 취약한 성장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라고 한다면 바이오잖아, 그죠? 바이오. 왜? 실적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임상이라는 이런 뭡니까?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뭐 임상 실패라는 둥, 또 뭐라는 둥.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부러뜨리면서 공매도를 쳐버리니까 개인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동엽 대표님한테 이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이제 뭐 좀 준비한 게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가 좀 까놓고 얘기하시죠. 공매도 피해주 쇼커버링 나올까라는 그런 지금 자막이 나오잖아요. 저는 저 자막도 차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아까 오시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거래소 중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주식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한 주식들 있죠. 그 주식들이 쇼커버링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왜? 저성장이 들어갔는데 성장성이 없는데 왜 쇼커버링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성장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공매도로 인해서 떨어진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식은 쇼커버링 나올 때 바로 나와야죠. 그럼 전략을 얘기할 때 이게 공매도가 많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성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공매도가 성장성을 없는 것처럼 과도하게 눌렀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쇼커버링 종목으로 매수하면 되고요. 근데 이 종목은 성장성 없다. 안 그래도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 1.9 얘기하고 저성장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런 주식을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쇼커버링 장세 오면 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거적인 분석 사례 아닌가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도 때 밀레니엄 버그 넘어갈 때 그때 아주 전설적인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이라고. 예, 제가 한 뭐 몇천 원대부터 매매를 해가지고 30만 원대가 넘었었는데 그게 제 고객 한 분이 99.3%의 손해를 보고 파신 분이 있어요. 넉 달 있다가 3천 몇백 원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때는 사실 공매도 뭐 있었어도 커버가 들어갔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짝에 소용없는 테마가 100배쯤 만들어졌다가 다시 원위시켜주는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단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도 가장 원초적으로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이죠. 왜냐하면 많은 일부 전문가나 빅마우스들이 이거 무진장 되는 거야. 뭐 글로벌 파마로서 성장을 할 거고 이런 것들로 포장이 돼가지고 과거 한 3년, 3, 4년 동안 올라왔는데 지금 임상 3상 단계에 가보니까 무용성 평가 안 나오고 뭐 지연되고 있고 환자 잘 모집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사실 공매도라고 하는 게 뭐 자꾸 신라젠 얘기하면 그거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불편한 얘기가 되겠지만 솔직히 공매도라고 하는 게 제대로 쳐졌으면 만 원대에서 12만 원이나 15만 원대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어야 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고 성장성이 이 정도인데 이거 이상은 과다합니다라고 제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막 강아지 목줄 풀듯이 그냥 놔뒀다가 지금 그 이상에서 15만 원대 뭐 12만 원대 친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3분의 1 토막으로 부러졌는데 거기에서 지금 마지막 결과가 안 좋다고 하니까 한 5, 6만 원대 지금 친 다음에 지금 만 원대로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매도라고 하는 타이밍이 너무나 좀 한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기관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저는 기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갖고 있는 이 감정적이라는 건 일단 말이 통하는 애들이 왜 나랑 다르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 하나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왜 국민연금이 왜 대차를 해주느냐 우리가 돈을 벌어서 국민연금 자금을 마련을 해줬는데 왜 니네가 우리의 주식 투자 방향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느냐 이런 이제 감정적인 요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따져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매도 쳤어야지 맞죠. 실적이 60%나 부러지는 종목을 안 치고 사실 그 하이닉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연초에 한 600억 정도밖에 없던 대차가 그나마 늘어난 게 지금 1,50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빠져서도 지금 50조가 넘거든요. 그렇게 지금 주식이
실적이 한 60%쯤 빠지는 종목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예, 어떻게 보면 상처는 입을 대로 입은 종목에다가 완전히 확인사살하는 식으로 공매도를 치는 이런 행태가 너무나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그 거죠. 기관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외국인처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주식을 그냥 공매도 치면 되는데 한국형 헤지펀드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들어와서 그 공매도가 시장을 굉장히 특정 종목들에 교란시켜 버리니까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는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뭐냐면 순기능 역할을 했을 때 공매도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더 많이 하니까 이게 나쁘다는 것이지. 공매도 만약에 순기능만 하면은 공매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또 법을 좀 가르쳐주고 또 주가 지금 좀 많이 빠지면 거기에서 뭡니까? 또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부분 자체는 역기능만 가지고 지금 하니까, 그죠? 기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이슈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뭐 지금 뭐 외국인들이 주가 빠져서 이슈화를 시킵니까? 누구예요? 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뭐냐 하면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도 있습니다. 개인은 뭐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외국인들만 기관들만 그동안에는 외국인들만 하게 해줬다가 또 이제 기관들이 막 아우성 치니까 이제 기관들 하게 해주고 또 지금 이제 공매도에서 말이 많으니까 그럼 개인들도 하세요. 개인이 어떻게 해? 못하죠. 그것도 주가가 지금 1900에서 개인 보고 하라고 마치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매 쳐놓고 올라가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우리 여기에 당국자들이 실무를 모른다. 우리 이제 뭐 지금 30년 정부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런 형태들. 그러면 이제는 좀 공정하게 좀 그렇잖아요. 개인도 기관도 외국인도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외국인들 우리 그런 말을 해요. 외국인들 돈 빨리 나가면 어떡합니까? 나가면 나가라고 하세요. 나가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배당만 받아도 몇 조씩 받아가는데 그런 거 지금 왜 하시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럼 개인을 다 죽이고 외국인만 먹이 살릴 거라 이거밖에 안 되는 논리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물론 그게 공매도가 순기능만 하면 참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순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물론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겠으나 그러면 지금 철저하게 이런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기업들의 이런 사태가 없게끔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감독원이든 이걸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골드만 그 말 네. 왜 안 하세요 그거? 2018년도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쳐서 문제가 좀 됐었죠. 그렇죠. 그 불법이잖아요, 그죠? 불법이죠. 근데 과징금 74억 정도 뭐 맞았죠? 네. 그렇죠. 74억 그게 개인들은 큰 돈일 수 있으나 사실은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500억 벌고 74억 못 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그럼 전에 4년 동안에는 24건이나 적발이 됐는데 한 번도 안 과태료 다 합쳐서 4억도 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 안 걸렸으면 지금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숱하게 이거 안 걸리는 정부사들 많지 않겠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이지 공매도를 뭐 폐지해라. 왜 폐지하라고 그러겠어요? 똑바로 하면 뭐든지 똑바로 하면 폐지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사실 드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권정호 파트너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무 기관들이 공매도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매도를 치니까 2013년 이후부터 한국형 헤지펀드라는 게 그렇죠. 들어오면서 근데 그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종목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보는 피해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끼리 싸워서 막 개인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금융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전혀 그렇죠. 조치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그렇게 공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안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참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줄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권 대표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꽤 많아요. 아까 김동엽 대표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효성 데이터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없는 종목이니까 공매도 쳐도 되는데 바이오 종목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면 바이오 종목들이 공매도 때문에 다 피해를 보고 있다. 억울하게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이게 우리 이제 주식시장을 모르겠어요.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똑딱똑딱 해가지고 되는 산업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 신약을 우리 하루아침에 똑딱 만들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라는 이게 투자를 하면서 R&D를 좀 하기 시작한 불과 한 4, 5년 이밖에 안 됐거든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선진국에서는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신약 실패를.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신약을 만들다가 중간에 실패를 하면, 그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수없이 실패를 하고 하나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바이오 산업은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위는 성장 산업.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기업은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이제 또 새로운 앞으로 뭡니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자꾸 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공매도가 주식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죠? 그게 신경이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을 죽인다고 해서 그 성장성이 없는 바이오 주식까지 공매도 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관들 규제하라고 그러면 시장에 개입하는 게 되잖아요. 저는 아니지. 사실은 시청자한테 욕먹을 생각으로 저는 앵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걸 사실이죠. 근데 아까 지금 우리 김동엽 대표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매도의 순기능인 버블을 막는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신라젠이 그렇게까지 버블이 올라가서 그때 또 증권사에서 얼마나 좋은 추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까? 이런 사태가 왔을까에 대한 얘기도 우리 해야 돼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간에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결론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공매도라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라젠이 막 올라갈 때 공매도가 미리 활성화가 돼 있는 시장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고 시장의 조절 기능과 관리 기능에 의해서 그만큼 슈팅이 안 나갔을 테니까 물론 극악의 슈팅을 바라보는 분들한테는 재미없는 시장이 되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시장이 뭐 지금 미국은 사실 10년째 올라가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재밌다라고 표현 안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재밌다라는 표현은 해요. 물론 지금 장세를 보고 재밌다라고 하면 욕먹을 소리지만 위아래 30%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막 속출을 하고 있는 별거 아닌데도 그게 제가 단적으로 딱 뭐 결론을 하나 내면 공매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움직였다가 나중에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보다 공매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허술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지금 사실 우리 뭐 방송이 뭐 정부 관계자나 몇 분이나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우리 라이언 투자가님들한테 훈계하는 방송이 된 것 같기도 왜 하고 왜냐하면 공개라고 생각하죠? 알아서 잘 분석해가지고서 이상한 거 들어가지 말아요 그렇게 결론 내릴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결론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방송이라는 것들이 어떤 종목을 사라라는 방송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HTS에서 대차를 나는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지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하면서 모르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좋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피해봤던 그런 정보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거보다 금융당국이 관리를 잘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이게 참 그 공매도가 말하자면 공매도에 아까도 계속 이게 뭐 반복되는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불법 못하게 하고 말 맞다나 불법하면 죄 지으면 그죠? 아예 그냥 주식시장에 퇴출시킨다고 하면 그래도 하겠어요? 아까도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도 하고 뭐 사실은 과거에 또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그거 주식도 없는 걸로 주식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뭐 1억 5천 가진금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걸 발각됐으니 발각 안 된 수나면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선진 이런 시스템, 선진 이런 뭡니까 투자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 선진국처럼 철저한 뭐예요? 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뭡니까 책임을 그죠? 같이 해줘야 되는 거지. 선진 투자 기법만 가지고는 뭐 합니까? 그러면 피해는 결국은 선진 기법을 가지고 와서 피해는 그럼 누가 보는 거예요? 투자 개인이 보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개인들도 중요하잖아요. 개인이 주식 딱 뚫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외국인 혼자서 주식할 겁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항상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의해서만 주가가 움직인다. 물론 그게 뭐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또 이제 철저하게 기업 분석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들은 그죠? 말 그대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좀 내면 제가 시간이 또 항상 하다 보면 시간이 딜레마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공매도 때문에 과도하게 이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주식들이 이까지 떨어진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들 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공매도가 이 정도 떨어져도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그렇죠. 우리가 좀 선별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추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또 이 방송을 보는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장난을 못 칠 수도 있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오늘 이 방송하는 거 듣고 막 제가 흥분하고 있잖아. 그죠? 네. 이걸 보면서 또 이제 만약에 공매도 하는 기관 입장이라든지 관계 당국자들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쟤 바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그렇지. 있죠. 바보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모를 수 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민심을 모르듯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현장에 거의 이제 30년 그렇죠. 김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있으면서 항상 뭐라 그럴까 저는 어쨌든 개인들이 물론 뭐 당연히 분리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이제 개인들과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공정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죠? 주는 게 저는 우리 금융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